국세청 측에서는 세금 낼 때까지 못 나가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조건 그럴까요? 대법원은 좀 달리 보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아저씨 손우창 변호사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여권 들고 공항에 갔는데 당신은 출국 금지 상태입니다 라는 말을 듣는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매년 약 15,000명 이상의 분들이 수사상의 목적이나 세금 체납 등의 이유로 출국 금지 처분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국 금지가 가끔 소송을 통해서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법률을 근거로 출국을 막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출국 금지 취소를 받아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출국 금지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출입국관리법 제29조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출국 정지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요.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1천만 원 이상의 벌금 또는 2천만 원 이상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 5천만 원 이상의 국세, 관세, 3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정당한 이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사람,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 사실 주로 문제되는 게 범죄 수사 목적을 위한 출국 금지하고 조세 체납을 이유로 한 출국 금지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약간은 추상적인 문구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 사건에서 문제된 이 출국금지 대상자는 30대 남성이고 미국 영주권자예요. 국적은 한국이기 때문에 출국 정지가 아닌 출국 금지 처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IT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검찰청에서 코인 관련 사기 또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계셨어요. 본질적으로 동일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 경찰에서 이미 수사를 받았고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받은 바가 있었죠. 그런데 새로운 첩보가 수사기관에 접수돼서 새롭게 수사가 착수된 상황이었어요. 이 출국금지 기간이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늘어나더니 결국엔 1년까지 늘어난 거예요. 1년 이상 미국을 떠나 있으면 어렵게 받은 영주권이 취소될 수도 있다. 영주권이 취소되면 미국에서 사업을 할 수도 없잖아요. 나 그럼 완전히 인생이 망한다.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했죠. 출국금지 처분을 내린 법무부에서는 피해자가 많고 사안이 복잡해서 도주할 우려가 있다. 출국금지 처분을 유지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분이 법무부의 출국금지 기간 연장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법원은 이 출국금지 대상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첫째, 이 소송을 진행하다 보니 추가로 수사를 진행할 필요성이 잘 안 보인다. 수사기관에서는 수사 기밀을 이유로 이 수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법원 입장에서는 출국금지 대상자에 대한 혐의가 어느 정도로 확실한 것인지, 어느 정도의 수사가 더 필요한 것인지 확인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법원은 추가 수사의 필요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 그리고 이미 출국금지 기간이 1년을 넘겨서 장기화되고 있다. 그 1년이라는 시간 동안 2회에 걸친 참고인 조사만 받았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출국금지 기간이 계속 연장되면 이 출국금지 대상자가 받을 불이익이 너무나 크다. 영주권을 박탈당하고 미국 사업도 계속 영위할 수 없게 되면 사실 실질적으로 이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결과가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주 우려도 없어 보인다. 과거 수사를 받을 때도 해외에서 자진 입국해서 경찰 조사를 성실히 받았다. 국내에 가족도 있고 그리고 국내 자산도 있기 때문에 도망갈 이유가 없어 보인다. 요약을 하자면 수사기관이 실질적으로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고 추가 수사의 필요성을 명백히 밝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1년이 넘는 기간 출국을 막는 것은 위법하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이번에 문제된 출국금지 대상자는 뇌물공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60대의 미국 시민권자 B씨입니다. 검찰이 170일 가까이 16번의 출국 정지 기간을 연장해가면서 출국을 막았어요. 이번에 이 출국 정지가 취소된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이유는 충분히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 170일이라는 기간 동안 이 B씨는 9번이나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았어요. 진술 외의 다른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할 상황이다. 법원에서는 계속 검찰 측에 그래서 언제까지 수사를 끝낼 수 있을 것이냐 물어보면서 시간을 줬어요. 근데 검찰에서는 처음에는 2015년 8월 말, 그 다음에 2015년 9월 말 계속 수사 예상 종료 시점을 뒤로 늦춰왔죠. 그렇다 보니까 법원에서는 출국금지 상태가 기약 없이 늘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신 것 같아요. 세 번째, 출국 정지 기간이 연장됨으로써 이분이 받아야 될 불이익이나 고통이 너무나 크다. 수사 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가족, 주거지, 경제활동의 근거가 모두 미국에 있는 이 분에게는 너무나 가혹하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게다가 미국에 있는 가족 중에 아픈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미국에 꼭 들어가서 이분을 돌봐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이 사례의 경우에도 이분이 미국에 돌아간다 하더라도 향후의 소환에 불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할 수 없다. 미국에서 사업을 되게 크게 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하면 이분이 어디 있는지 소재 파악이 용이하고, 또 미국과 한국에는 범죄 인도 조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소환에 불응한다 하더라도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기존 출국 정지 또는 출국 금지 기간 중에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는 게 확인되어야 하고요. 둘째, 수사기관에서도 수사가 언제쯤 끝날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어야 되고요. 출국 금지나 출국 정지로 인한 피해가 어마어마하다, 이런 걸 주장하고 입증할 수 있어야겠죠. 국세청 측에서는 세금 낼 때까지 못 나가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조건 그럴까요? 대법원은 좀 달리 보고 있어요.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단순히 일정 금액 이상의 조세를 미납하였고 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바로 출국 정지 처분을 하는 것은 과잉 금지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 재산을 해외로 빼돌릴 우려가 있어야 출국 금지나 출국 정지가 정당하다고 보고 있어요. 첫 번째 사례를 한번 보시죠. 이분은 캐나다 국적이신데 상속세 44억 원을 체납한 상태였어요. 근데 당연히 이제 국세청에서는 44억 원의 세금을 받아야 되니까 이분에 대해서 출국 정지를 내렸죠. 근데 법원은 출국 정지 기간 연장 처분을 취소했어요. 왜냐? 이미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은 압류된 상태다. 국내에 있는 재산을 해외로 빼돌릴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세금 전부를 내지는 못했지만 일부를 내기도 했다. 그리고 앞으로 해외에 있는 재산을 처분해서라도 어떻게든 세금을 내려고 노력하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 경우에도 이제 기간이 너무 길었어요. 출국 정지 기간이 약 1년간 지속됐습니다. 두 번째 사례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미국 국적의 재외동포예요. 이분은 양도소득세 14억 원을 체납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경위에 좀 참고할 만한 사정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사업을 하려고 한국에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근저당권 같은 걸 설정을 해가지고 대출을 받은 거죠. 근데 그 사업이 제대로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기관 쪽에서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강제 집행을 한다는 것은 이 부동산이 다른 사람한테로 넘어간다는 거니까 취득가보다 넘어간 금액이 크면은 양도소득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경매라가 진행된 거를 보면 이 양도소득 중에서 이분이 실제로 자기 수중에 갖고 있던 거는 없었을 거예요. 대부분 자기의 채권자들이 다 나눠 가졌겠죠. 그런데 소득이 발생했다고 이게 기계적으로 이제 과세관청에서는 이제 세금을 부과한 거죠. 이번에도 과세관청이 뭐 해외로 빼돌리려고 한다라는 정황을 입증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출국정지 기간 연장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국내에 은닉한 재산도 없다. 내가 지금 국내에 있는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사정을 증명하는 것이 승소의 지름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편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하이코리아 사이트가 있어요. 이 사이트에 접속해서 로그인하시면 온라인으로 편하게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 출국금지나 출국 정지를 당한 사람을 대리하는 변호사,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알아볼 수가 없어요.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이에 있는 출입국 관리소나 외국인청으로 직접 찾아가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 5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국금지 결정 통지를 받은 날,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법무부 장관에게 이의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10일이 지나면 이의 신청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통지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수사기관 중에. 왜냐하면 이제 몰래 하는 거거든요. 출국금지는 몰래 하는 거예요, 몰래. 통지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혹시나 알게 된다면 바로 이제 수사기관에 연락을 해서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다만 내가 어떤 사정상 출국이 급하니까 이의 신청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의 신청을 했는데 이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출국금지 결정 또는 출국금지 기간 연장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출국금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혹시나 이제 급하게 출국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출국금지 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시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꼭 같이 하셔야 된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사기관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추가 수사 필요성을 밝히지 못한 채 출국금지 기간이나 출국정지 기간을 1년 넘게 지속하고 있다면 위법한 처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미납했다 하더라도 국내에 있는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우려가 없다면 과세관청이 출국을 막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출국이 거부된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평정심을 찾으시고 출국금지 사유를 확인해서 신속하게 대응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